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스타 데모 선우빈입니다. 자, 우리 현대사에 정말 잘 나오는 주제 또 오늘 만나볼 건데요. 자,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경제성장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는 게 4.19죠. 4.19 혁명. 그 다음에 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도 모의고사에서 자, 4.19 혁명 나왔고 또 하나 전태일 여러분 분신과 관계된 전태일의 노동운동이 시험에 나왔어요. 박정희 정부의 여러분 자, 경제 성장과 함께 어둠, 이게 바로 노동운동을 눌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태일 분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다시 한번 3번 나왔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4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19 혁명은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뭐였습니까? 저기 부정선거죠. 무조건 부정선거 하면 4.19로 가야 돼. 자, 1960년, 여러분 특히 부통령 2급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자, 자, 같은 가능성이 희박하자 온갖 부정선거가 자행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 3.15 마산에서 여러분 의거가 일어났고, 자, 17살 마산 고등학생이 자, 체류탄에 눈에 자, 꽂힌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마산 앞바다에 그 시신이 자, 올라왔고, 결국 여러분 자, 서울을 중심으로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가 열렸고요. 자, 그러면서 경찰은 이 시민들한테 총을 쐈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제 자,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게 되죠. 결국 이스만 대통령 하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19 혁명은 자, 성공했고요. 그리고 자, 이제 허정시에 의한 과도 정부가 구성됐고 3차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가 이루어져요. 즉 대통령제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자, 이제 이 공화국 장면 정부가 구성되는데 장면 정부를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주요 개념 체크하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자, 4.19 혁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스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었죠. 맞죠? 자,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거는 자, 전혀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운동은 1987년 자, 여러분 이거 6월 민주항쟁 결과자.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다. 맞고. 자, 신군부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분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여기 뭐 서울의 봄이다. 서울의 봄 이후에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거니까 5.18 광주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 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당연히 8.9 혁명이고요. 계엄군이 나오면 안 되죠. 이것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자, 진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4.19와 함께 서울대학교 학생회에서의 4월 혁명 선언문은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4.19 혁명 이후에 이 공화국 장명 정부 수립됐는데 결국 9개월 정부가 됐습니다. 원래는 4년인데. 자, 왜 9개월이 됐을까요? 잘 아시는 5.16 군사 쿠데타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면 내각이 붕괴되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정치 피게 됩니다. 그래서 61년부터 63년.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제 박정희 씨는 군복 벗고 민간인 돼서 결국 자 64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여러분 헌법을 바꿉니다. 자, 좀 전에 다시 앞으로 가면 여기에 4.19 혁명 결과 3차 개헌 헌법을 바꾸는데 여기서 내각 책임제였고요. 대통령제는 다시 자, 여기 간선제가 돼요. 간선제.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대통령제를 바꿨고 내각 책임제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서 자, 63년 국민투표에 의해서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가 박정희 정부 3공화국이죠. 자, 정말 잘 나오는 게 빨간색 할게요. 한일국교 정상화입니다. 한일협정. 그리고 자, 이때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우리가 군인이 우리 한국군이 파병됐잖아요.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삼선 금지였어. 삼선 금지. 자,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1954년 자, 이스만 정부 때 4.452 개헌 기억나시죠? 이 4.452 개헌에서는 초대 대통령만 삼선 금지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다른 대통령은 삼선 두 번 할 수 있다. 두 번만 해야 되지 세 번 할 수 없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시 세 번 할 수 있다는 개헌을 합니다. 이게 삼선 개헌이야.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세 번
연이어서 금지한다. 3번 연임하는 거. 이거를 금지 규정을 없애고 4번까지는 허용해 준다. 이게 바로 삼성 개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때 박정희 정부 때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돼요. 원래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어느 정부가 구성했었냐면 여기 장면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결국 9개월 만에 실패했잖아. 5.16 쿠데타로. 그래서 결국은 이 군사 정권에서 그럼 1962년 이게 5.16 군정 때 이 5.16 군정 때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합니다. 실시. 이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박정희 정부의 주요 경제개발 계획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졌고 경부고속도로 개통 정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선선자, 먼저 성장, 그리고 분배는 나중에 이 정책하에서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의 여러분, 자, 노력을 누르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노동자 전태인이 분실하죠. 노동운동 지켜달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길 여러분 노동운동 본격화지만 여전히 노동운동은 불법이었습니다. 합법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전태일 분신 1970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유신정부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대통령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지금 총 5번 대통령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삼성개헌 이후에 다시 한번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요. 자,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완전히 초법, 법의 성격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지위를 강화시켰는데 그중에 특히 긴급조치권이 있었고요.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통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 만들어서 다시 대통령 간접선거로 대통령 뽑게 하는 법을 바꿨죠.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대통령 임기 6년. 그리고 이제부터 대통령 뭐 몇 번 하든 관계없다. 장기 집권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이때 자 3차, 4차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은 중화공업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운동, 민주화운동이 전개됐는데 이 중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나온 적은 없죠. 3.1 곡선언.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부마항제. 그러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피살당하는 11.6 사태가 터지면서 이 유신 정권은 79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 좀 이따가 대통령이 피살당하면서 이제 신군부들이 군사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12.12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공권 장악. 이것도 쿠데타죠. 자, 그러자 서울에서 시민들 학생들이 유신헌법 폐지 그리고 이 신군부 즉 신군부였던 전두환 퇴진 그리고 계엄령 해제 요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서울역에서 평화행진했고요. 그러자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켰고 또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결국은 이 민주화운동 광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개됐고 결국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외원군이 여러분 다행 진압하면서 시민에게 총을 쐈잖아요. 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 기록물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이런 한 지역의 광주 시민들의 요구가 이거는 온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죠. 민주화라는. 그래서 유네스코 올라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 당시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전두환이 이제 좀 있다가 계엄군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통폐합시키고 삼천교육대 만들고 협박의 분위기 속에서 8차 개헌을 하는 거죠. 대통령 다시 간선제 7년만 하겠다. 딱 한 번만. 그리고 여러분 아까 여기 올라가시면 여기 유신헌법은 통일치의 국민회의라는 단체에서 간접선거를 했어. 근데 이 8차 개헌은 소위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전두환을 간접선거로 뽑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되는 거죠. 자, 전두환 정부 여러분, 이 과정에서 기억하실 것은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이 이때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경제에서
3조 호황이 있었습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출이 잘 됐었죠. 자동차 산업 같은 거 이런 것이 잘 됐었죠. 그러나 결국 자, 여러분 이 전두환 정부 역시 뭡니까? 자, 수많은 광주 시민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자, 발포 명령 내리고 이루어진 정통성이 없는 정부였다는 거죠.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자 확인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여기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주요 개념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신군부 즉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에 퇴진 요구했다. 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아니었습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헌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장면 정부가 출범한 것은 4.19 혁명 이후고요. 시민들이 무장해서 시민군 조직,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죠. 박정초 고문치사 사건, 이거는 자, 6월 민주항쟁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자,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비판했다. 이거는 언제였습니까? 예.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건 1964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죠. 자, 한일협정이 여러분 1965년에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이때 그 앞에 연도에 반대했었고요. 3.15 부정선 이거는 4.19 혁명이고. 자, 11.6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 자, 11.6 사태가 여러분 발생했던 계기. 이 11.6 사태가 뭐야? 그럼 여기 바로 박정희 대통령 자 피살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자 신군부 퇴진 그리고 여러분 결국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무장해서 시민군 조직했고 민주화 요구했었잖아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 정부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올해 자 모평 문제인데요. 자, 가의 경제개발 정책을 자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서 또한 자 수출 중심의 공업화 정책. 여러분 우리가 1차, 2차 경제개발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수출 중심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한강의 기적, 수출 100억 달러. 그리고 또한 새마을운동. 그래서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태일이 분신했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박정희 정부 때 그러면 또한 이 시기에 좀 이따 뭡니까? 이제 이루어지면서 좀 이따 유신헌법이 박정희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고요.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였고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것은 전두환 정부 때였고 자, 동양척식회사는 이건 여러분 일제시대 이건 1908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 일제시대 때 일본의 국책회사가 동양척식회사였습니다. 답은 1번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8.9 혁명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삼성개헌 그리고 여러분 경제 자 좀 전에 여기 그래서 여기서 특히 자 1차, 2차 경제개발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출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자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전태일 분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또한 박정희 정부 마지막에 유신헌법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결국 유신헌법의 내용이 뭔지 국회 해산권 그리고 긴급조치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신헌법 반대에 대해서는 이 정도 3.1민주국박운동, YH 사건, 부마항쟁 그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11.6 사태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5.18 자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계돼서 요 내용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의 주요 내용은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3조 호황이 있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어느새 여러분 현대사회 다 끝났네요.